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국산준입니다. 네, 파란 넥타이에 뭐랄까 환호라고 그럴까? 네, 신기하죠? 정확히 반대로 가네요. 반대로 갑니다. 네. 네, 저 파란 넥타이 훨씬 많거든요. 이제 주로 파란 넥타이를 많이 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상승했던 것 같아요. 어제 못한 것까지 오늘 반영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어제는 원래 올랐어야 되는 날이었는데 네, 쫄아가지고 뭐 미국 국채의 응찰률까지 고민해 주시고 계신 우리 한국 증시, 네, 응찰률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찰률을 주목을 하셨나 봐요. 어처구니가 없다. 응찰률 데이터가 나오자마자 뭐 이렇게 딱 상승을 해주네요. 네, 참.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한 2% 가까이씩 올랐고요. 네. 개인들은 역시나 많이 오르니까 때렸습니다. 현금 확보해야죠. 많이 사줬으면 바닥에서. 네, 코스피에서 1조 1000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1600억 매도했습니다. 네, 외국인은 오늘 좀 샀습니다. 1조 7천억이나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요. 굉장히 많이 샀네요. 네, 코스닥은 2천억 매수. 야, 이게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한 게 중국 시장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안심하나 이제 레버리지 땡겨놓고 이제 괜찮나 뭐 이렇게 하나 하루 만에 네, 그것도 아닌 오늘 것 하루 같은데. 데이터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근데 좀 생각보다 많이 사긴 했습니다. 네, 많이 샀네요. 네, 기관은 역시나 또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 6천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350억 매도했습니다. 네. 네, 오늘 어제 사실 CPI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예상대로 딱 그만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을 한 것 같고요. 2월 CPI가 전월 대비는 0.4% 올랐고 전년 대비로는 1.7% 올랐습니다. 딱 예상만큼 네. 올랐었고요. 근원 CPI는 덜 올랐었죠. 네, 근원 CPI는 이제 변동성이 큰 음식이나 에너지 이런 거 제외한 CPI 지수인데요. 네. 전월 대비 0.1% 올랐고 전년 대비 1.3% 올랐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예상한 수준 정도로 나오면서 오늘 10년물 국채 응찰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국채 응찰률이 좀 생각보다 안 나와서 시장 이거 쇼크를 7년물? 받았잖아요. 7년물. 그건 7년물이었죠. 예, 예. 이번에는 이제 10년물이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2.38배 응찰률이 나왔고요. 1.523%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미국 10년물도 1.525% 근처니까 딱 그 근처까지 많이 하락을 한 것 같고요. 응찰률은 이전에 2.37배가 나왔었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안정된 분위기긴 한데 이게 끝났다고 또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인플레 관련된 요소 나올 건 꽤 많고 지금의 유가를 봐서는 뭐 근원 CPI까지는 아니더라도 3월 CPI는 뭐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저기 뭐야 어디야 그 저기 원유 재고는 엄청나게 느는데 네, 휘발유 재고는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막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하는 상황이라 현재의 이제 근원 CPI 말고 일반 CPI는 3월 달에 꽤 올라가면 사람들 또 놀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이 된다. 금리 상승의 속도가 시장이 감내할 수준일 것이냐 아니면 감내 못할 수준일 것이냐가 이제 핵심이 되지 않을까?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시간은 우리 편이야.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겠지. 내성이 생기고 당연히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경기부양책이 의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네. 이것도 통과가 되면 국채금리 또 폭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렇진 않았습니다. 1.9조 달러 추가 지원금은 의회는 일단 통과를 했고요. 금요일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는 또 시선이 그 다음에 있을 경기부양책으로 시선이 좀 쏠리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이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인프라 투자안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인프라 관련해서는 전기차 지원 법안의 우선순위가 높고요. 그다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양당의 의견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백악관은 사실 민주당이 단독 처리 가능성을 거론을 하면서 인프라 투자 압박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업종 상승률 1위는 이제 기계 업종이었고요. 네. 굴삭기 같은 업체들이 엄청나게 오른 거죠. 네, 뭐 이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중국에서 이제 굴삭기 판매량 데이터가 엄청나게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2월 달에 중국 굴삭기 판매량이 24,560대 팔았는데 전년 대비 255% 증가한 수치입니다. 엄청나네요. 네, 2월 10일에 이제 춘절이 껴 있었음에도 이렇게 빅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하고요. 네. 1, 2월 달 판매량은 4588대라고 합니다. 네, 전년 대비 177% 급증을 했습니다. 네. 통상 이제 3월부터 3, 4, 5월이 이제 성수기라고 하거든요. 연간 판매량의 40%가 그 기간 동안에 몰려 있는데 그래서 3월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작년 실적이 46,610대였거든요. 예, 예. 이거를 대신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무난히 넘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있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 등을 고려하면 네. 이 호황은 연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확실히 경기는 계속 지금 우상향하는 분위기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CPI가 참 안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쵸.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6.5에서 7.3 정도의 연 성장률을 예상하는데도 불구하고 CPI가 1점 몇 배면 진짜 연준이 그런 태도 질만해. 그렇죠. 네, 오늘은 사실은 이해가 되는 거죠. 연준이 저런 태도를 도대체 왜 형 왜 그래? 형 왜 나한테 왜 그래?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까고 보니까 아, 저 형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이해가 되네. 아, 내가 잘못했네. 뭐 이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은 시장은 빠르게 안정되고 금리 연준의 말을 더 잘 들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땡깡 피우는 애기 같은 분위기인데 사람들이 네가 땡깡 피우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인식을 해주려면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채권 시장 중심으로 땡깡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그렇죠. 실제 CPI 상승세가 뭐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그 전단에 이제 원자재 가격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영향에서 이제 오늘 상장회사죠. 동진 세미킴하고 ENF 테크놀로지가 전방 산업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거든요. 여기에 제품 단가를 50%나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제품은 이제 시너라고 하는데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생산할 때 기판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불필요한 이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는 재료로 쓰입니다. 네. 네, 시너의 원료는 PO, 이 프로필렌 옥사이드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단가 인상률이 이제 50%나 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도 이 요구를 들어줘야 될까 말까 이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안 올려줄 수도 없는 게 원재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재료비 오른 건 보통 반영해 주는데. 네. 그렇죠. 예, 이 PO 같은 경우에는 이 폴리우레탄하고 세척제 주로 많이 쓰이거든요. 산업재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 지금 PO 수요가 굉장히 강해서 작년 연말 가격만 봐도 연초 대비 90% 상승했다고 하고요. 네. 여기에 이제 최근에 텍사스 한파까지 불어닥쳤잖아요. 그래서 다우케미칼의 텍사스에 PO 공장이 있는데 이것도 가동이 중단되면서 네.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네. 네, 그래서 이 동진 세미캠 입장에서도 단가 인상을 요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는 저도 관련된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네,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20%. 네, 네, 20% 올라서 뭐 좋아할 수도 있었는데 또 다른 종목에서 한 15% 얻어 터졌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보유 비중이 게임이 안 돼. 20% 오른 거에 비해 15% 터진 게 엄청 커. 이렇게 한 대 떡 얻어맞고 나니까 역시 또 복기록을 또 쓰게 되면서 나는 왜 이랬을까 하면서 왜 투자 넣고 그렇게 실패할 때 더 많이 배울까? 성공할 때도 배우긴 배우는데 실패할 때 이렇게 많이 배울까 하면서 오늘 기분이 찹찹한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완벽한 언더퍼폼. 그렇죠. 오늘 언더퍼폼 했는데 네.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보다도 앞으로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아니 뭐 장기적으로 봐서 잘 될 거라고 추워도 의심은 없어요. 뭐 이런 일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이제 장점이 그거지. 이제 전문 투자자가 된 건 뭐냐면 이제 맷집이 늘었다는 거야. 얻어맞아도 에이씨 하고 이제 넘길 수 있고 다음번에 뭐 다른 것도 잘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하긴 하는데 확실히 이제 고수가 될수록 이런 실패 확률을 좀 줄이는 게 고수가 아닌가. 그렇죠. 나는 그럼 도대체 언제쯤 고수가 될까? 이런 고민 속에 머리를 휘잡으면서 오늘 저녁에 머리 감으면 머리가 후두둑 빠질 것 같아. 나 여기 빵꾸 나서 나올 수도 있어. 네, 예. 네. 머리에 빵꾸가 안 나도록 여기서 빵꾸 더 나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좀 빠져도 되잖아. 워낙 실감나게 많이 표현을 잘해주셔서 저도 뭐 바라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좀 빠질 것 같은데요. 거긴 빠져도 좀 빠져도 될 것 같아요. 뭐 남들 가발인 줄 알아요 지금 이게. 네. 안타깝습니다. 하늘이 귀한데. 네. 대응에 신경을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뜨거. 머리 열이 빵빵 터져. 이러니까 머리카락 못 견디는 거지. 아 뜨거 이러면서. 네. 근데 또 이런 날이 없을 수 없잖아요. 앞으로 투자 인생에 있어서. 그럼요. 여러분 이제 오늘 다들 좋으실 것 같아서 이 전문 투자자들도 이렇게 얻어 터진다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저 터졌어 오늘 진짜 저 터져가지고 상당히 힘든데 그러나 또 이러다가 또 히히 거리면서 있을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각독이 그 인덱스를 만드셔갖고 각독이 히히거리면서 교만해지고 막 어깨에 힘들고 뽕빵 방구어쳐 막 이렇게 되면 그때 조심하십시오. 네, 제가 낮은 자세로 들어가면 질러도 됩니다. 네. 전문가도 똑같아. 똑같죠.
아, 그렇다고 너무 무신하지 마시고 연평균 수익률은 제가 좀 나을 거예요. 네. 연말 가서 한번 네. 결과를 까보면 알겠죠. 네네네. 네. 그리고 쿠팡 뭐 매일 말씀드리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요. 미쳤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친 것 같아 진짜. 웬일이니? 네. 공모가가 35달러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35달러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630억 달러거든요. 한화로 72조 원 정도 그럼 네이버도 제낀 거 아니야? 제꼈죠. 쿠팡이 네이버보다 대단한 회사야?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협상을 해서 니고시에이션을 쳐가지고 쿠팡을 맞다고 인정해주고 우리도 다 쿠팡 결로 갑시다. 그럼 되네 뭐. 그럼 되죠. 그럼 문제 해결 다 되네. 그럼 깔끔하죠. 우리도 이제 쿠팡처럼 해줘. 그 정도 멀티플 주고 쭉쭉 다. 네. 쿠팡이 전날 제시했던 공모가가 32불에서 34불인데요. 이거보다 높은 35불로 책정이 됐고요. IPO를 통해서 조달하는 금액은 기존에 4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5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차이가 이 정도라는 거지. 오죽했으면 내가 옛날 작년 재작년에 목에 피 맺히면서 한국은 너무 쌉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말씀드린 한국 너무 쌉니다. 버려졌어 주식시장이 한국은. 네. 그래서 요즘에 그 뉴스 보니까 음. 알리바바 상장 시기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 알리바바 쿠팡을 되게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99% 직매입 비중입니다. 네. 네, 직매입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 판매 금액을 전부 다 매출로 인식을 하고요. 그렇지. 알리바바나 이제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는 중개만 하다 보니까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아도 거기에 5%만 내가 수수료를 받았다. 그럼 5만 원만 그렇지. 매출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알리바바와 쿠팡을 같은 PSR이라는 잣대로 비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죠. 마진율에서 어마무시한 차이가 날 테니까 당연히. 네, 오히려 이제 징동닷컴 같은 경우에는 직매입 비중이 한 90% 돼서 그게 오히려 쿠팡과는 좀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징동닷컴의 상장 시점 때 이제 PSR이 1.1배였어요. 물론 그때 징동닷컴이 낮았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비교를 해보면 쿠팡은 훨씬 더 높겠죠. 쿠팡이 지금 매출액이 13조 원 정도이고요. 뭐 21년도에 늘어날 게 한 40% 성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도 뭐 배가 되죠. PSR로 봐도. 징동의 당시보다는 사실 비싼 거긴 한데 네. 미국의 기관차들은 그냥 막 지르고 있습니다. 상단에. 이 유동성 많다는 얘기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유동성이 많으니까 가격을 세게 쳐줘도 별 부담 안 느낀다는 거고 자기네 기준으로 부담.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세상을 보는 거지. 걔네가 서 있는 걔네는 24배의 지평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잖아. 네. 우리는 13배의 지평에서부터 세상을 바라보지.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거기는 120층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고 우리는 50층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네, 다른 거지. 관점의 차이도 클 것 같아요. 네. 맨날 그 120층 그 저기 어떤 천상계에서 놀다 보니까 자기네 이게 다 맞는 줄 알지. 근데 우리는 힘듭니다. 네. 네. 약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억지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쿠팡을 이제 국가에서도 물가 상승률 이 통계를 내는데 쿠팡의 이제 새벽 배송 물가도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농축수산물 물가에 쿠팡이나 이제 마켓컬리 등의 이커머스 업체의 판매 가격도 반영을 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예전에 뭐 빅맥 지수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통계에 포함시키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5년마다 이 통계 항목들을 조정을 하거든요. 네,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거는 좀 추가시키고 많이 안 쓰는 거는 제거시키고 이렇게 항목 조정을 하는데 이제 올해가 이 수정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쯤에 새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쿠팡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의 물가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얘네가 반영이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물가 떨어지겠네. 그죠? 단가가 네. 시중가보다는 낮으니까 낮을 수 있겠죠. 네네. 네. 네. 그리고 이제 UBS 보고서에서 조금 상식과 조금 다르다고 할까요? 그런 의견을 냈는데 미래 전기차 패권이 테슬라보다는 폭스바겐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2022년 혹은 24년쯤에 폭스바겐이 테슬라를 압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예, 폭스바겐이 현재 대중 브랜드부터 이제 아우디라는 고급 브랜드까지 다 보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밀어내고 작년에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향후 5년 동안은 850억 달러를 투입을 해서 2030년에는 매출의 25%를 전기차로 메운다는 전략도 내부적으로는 폭스바겐이 세웠고요. 네. 네, 한편 이제 UBS가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니오, 샤오펑, 루시드 굉장히 주식시장에서도 핫하죠. 음흠. 근데 이제 성과를 내고 있으나 규모의 경제에서 완성차 업체들에 밀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대량 생산의 마법이죠. 대량 생산을 해봤고 해볼 줄 알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저거는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요. 경쟁이 격화된다. 네, 경쟁이 격화되면 높은 멀티플 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는 꼭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쟁 격화되는 건 절대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 저희들 항상 기업 분석할 때 경쟁사 어디예요? 이거 보거든요. 지금 이커머스가 지금 쿠팡은 저렇게 높은 가치를 부여받긴 하지만 왜 우리나라 이커머스 회사들이 다 절단났어요? 쿠팡 등장 때문에 그렇지. 네, 그러니까 단가를 높게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받는 거 보세요. 롯데쇼핑 이런 애들 보세요. 진짜 억만됐잖아. 그게 이제 이커머스 시장하고 전체 쇼핑 시장의 경쟁률이 격화되니까 그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실제로 그 우리나라 아이오닉 5 나오는 거 보니까 가격 차가 꽤 나잖아요. 저 테슬라하고 한 2천만 원 좀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오닉 5가 3천만 원대까지도 떨어진대요, 보조금이. 근데 그렇죠. 테슬라는 5천만 원대 초반 아닌가? 이 4천만 원대 후반인가? 그 정도 되나? 5,999불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커트라인 안에 들어오는 어죠 들어오게. 스탠다드 모델. 네, 스탠다드 모델. 네. 그러면 그래도 한 만 불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그 정도 날 것 네, 같아요. 만 불 정도 차이 네. 나는데 고민되더라고. 약간 고민되더라고. 그 두 종목을 내가 사야 된다라고 머릿속에 상상을 해봤는데 당연히 테슬라를 살 것 같은데 아이오닉이 한번 사볼까? 사고 나서 후회할지도 모르겠지만 뭐 이런 고민을 생기게 만들더라는 거죠. 이게 경쟁 격화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무조건 이건데 조금이라도 선택의 여지가 생겼거든. 네.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때 뭐. 앞으로 더 많이 생기겠죠, 선택지들이.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러면 야 이거 아직 완성이 못했으니까 이제 반값 이걸 딱 사다가 한 3년 타다가 그때 바꾸자. 완성도가 높아지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 물론 테슬라는 전략을 잘 짜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FSD 가격을 계속 끊임없이 올리고 있어요. 네. 차값은 내리고 FSD 가격을 올려서 살 수밖에 없도록 자꾸 유도하는 부분은 잘하고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뭐 잘 팔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최근 데이터 봐도. 뭐 실질적인 1등이니까요. 네. 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이 끝났습니다. 네. 네, 63조 6천억 정도가 몰렸다고 합니다. 돈 많아요. 예, 시중 돈 주식 안 사고 다 여기로 간 것 같은데요. 네. 네, 50대와 60대들의 청약이 60%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 돈 많아요. 네, 젊은 사람들은 뭐 직장 생활 하느라 증권사 방문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돈 사이즈가 달라서 매주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NH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요. 1억을 청약했을 때 5주 정도 배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많이는 못 받네요. 뭐 항상 그랬죠. SK바이오팜이나 다 그랬었는데 오히려 여러 증권사의 소액으로 여러 군데 청약을 한 사람들이 이번엔 더 유리한 배정을 받을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인지 이 부부끼리 증권사 여러 군데를 나눠서 도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네. 적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렇죠. 그리고 이 공모가에 들어가는 게 6만 원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시장에 지금 장 외에서는 20만 원의 거래가 그렇지. 되고 있잖아요. 몇 주만 받아도. 네, 몇 주만 받아도 뭐 조금이라도 벌 수 있으니까. 그렇지. 1억 이자만큼 벌잖아. 그렇죠? 그렇죠. 1억 네. 이자만큼 벌 수 있잖아. 5주 받으면. 그렇죠. 네. 근데 무엇보다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차익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네, 부럽습니다. 네. 남 잘 되는 건 좋지 뭐. 네. 그렇죠. 네. 응원해 줘야죠. 근데 또 문제는 이게 저희한테 IRP 가지고 오세요. 네. 네, IRP SK 바이오 사이언스 직원분들 IRP 갖고 오시면 저희가 IRP의 최고봉 아닙니까? 딴 건 몰라도 네. 주식은 깨졌지만 IRP는 잘하고 있어. 네. 네. 그리고 바르려고 했는데 제가 까먹었는데요. 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직원들의 퇴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퇴사에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결론이 SK 바이오팜이 처음에 뭐 따상 났지만 그다음 줄줄 흘러내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시초에 좀 퇴사를 하고 매도를 한 직원들이 많은 이득을 더 챙겼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경험이 돼가지고 음. 이번에 같은 일이 SK바이오팜에도 일어날까 그 회사에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근데 세상이 돈만으로 사나? 그죠? 그렇죠. 심심할 것 같은데. 회사 안 다니면 심심할 것 같아. 이때부터는 회사가 굉장히 재미난 삶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있는 분들은 속쓰리겠지. 눈앞에서 숫자가 막 바뀌어 버려. 그렇죠. 일에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뭐 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최근에 이제 요즘 출퇴근할 때 보니까 굉장히 먼지가 많아요. 아 맞아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한 14일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하고요. 그만큼 다시 산업이 가동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하지만 이제 건강은 또 유의를 해야겠죠. 마스크 이제 쓸 때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쓰면 되겠네. 예, 이제 마스크를 벗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미세먼지 때문에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아 예. 네, 그래서 모두 건강을 잘 유의하셔가지고 투자에서도 오늘 많이 기쁘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많이 오랜만에 반등을 했죠. 우리 그 독일 마을 분들 엉덩이 잘 붙여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네네. 물론 엉덩이 붙여가지고 저처럼 엉덩이 한쪽 잘리는 사람도 있지만 잘 붙여서 너무 잘하신 것 같고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네. 잘 견디셨어요. 네, 견디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럼 아직 끝난 것 같진 않아요. 이 마찰적 긴장 상황이 끝난 건 아닌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 언제가 될진 저희도 그건 잘 모르겠다. 가봐야 한다. 네, 그러면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이제 또 좋은 금요일이잖아요. 네네. 네, 목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